팬그래프닷컴의 9월 8일자 월드 시리즈 우승 확률에 토론토가 빠져있다가 다시 탑5에 들어갔네요. 대신 양키스가 5위 밖으로 밀려나 버렸고요. 팀 로고가 있는 부분이 현재의 확률을 뜻하는 건데요. 시즌 전에 이미 1위였던 다저스의 확률은 13.8%에서 17.6%로 더 올랐고, 근데 뭐 이거는 놀라운 점은 아니죠. 아직 26경기나 남았는데 100승에서 6경기 남겨둔 팀의 확률이 17.6%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낮은 확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만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느냐가 우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뉴욕 매츠가 다음으로 15.1%인데 시즌 전에는 5.2%였다가 확률이 가장 많이 오른 팀이에요. 스티브 코엔의 자금도 큰 도움이 됐겠지만 예상 밖으로 팀 전체적으로 공수 양면의 밸런스가 좋았어요. 셔저하고 디그롬만 컨디션을 유지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팀이라고 보아야겠죠. 근데 매치가 과연 애틀란타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고 와일드카드로 빠지면 결국 다저스와 맞붙게 되면서 힘든 싸움을 해야 하니까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현재 14.2%로 시즌 전 11.7%에서 올랐는데요. 현재 7연승을 하고 있고 팀의 상승세도 무서워 보입니다. 만약에 애틀란타가 지구 우승을 한다면 세인루이스와 한판 붙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또 이 시리즈가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저스는 껄끄러운 이 두 팀을 챔피언십 시리즈 전까지는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애틀란타가 지구 우승을 하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네요. 단 셔저와 디그롬의 컨디션이 최고가 아니라야 하지만요. 물론 쉬운 팀이 없겠죠. 그래도 매치가 애틀란타나 세인루이스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다음은 아메리칸 리그 1위 팀 휴스턴이 13.4%의 확률로 현재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시즌 전 9.8%에서 13.4%로 올랐고요. 아무래도 이번 시즌 최고의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벌랜더의 활약이 우승 확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겠죠. 다만 종아리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벌랜더와 휴스턴의 선발진들이 제 컨디션만 유지해준다면 우승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러고 보면 휴스턴이 선수들 관리를 엄청 잘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선수들을 FA로 매년 계속해서 뺏기면서도 성적을 유지하니까요.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시즌 전에 다저스 다음으로 높은 12%의 우승 확률로 시작을 했다가 현재 7.7%의 확률로 떨어졌는데 그나마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에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어서 확률이 조금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토론토의 문제는 시즌 내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다는 것인데요. 선발 투수들이 잘하면 타선이 맥을 못 추고 타선이 살아나면 불펜이 말아먹고 이런 것들이 시즌 내내 반복되어 오다 보니 성적도 예상보다 많이 부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인 것은 가우스먼, 마노아, 버리오스 그리고 스트리플링까지 4명의 선발 투수들이 9월 들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이지만요. 특히 막내 알렉 마누아가 다른 투수들과는 다르게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더 힘을 내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171이닝을 소화하고 ERA는 2.42 그리고 상대팀 타선의 OPS가 0.588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빼어난 피칭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도 28과 3분의 1이닝 동안 27개의 삼진 볼넷은 5개만을 내주고 ERA도 0.95로 한마디로 최고의 피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이콥 디그롬은 같은 나이 때 마이너리그에서 147이닝을 던지고 4.51의 ERA를 기록하고 있었네요. 대단한 거죠. 마이너도 거의 거치지 않은 선수인데. 좀 아쉬운 것은 역시 류현진 선수의 공백인데요. 현재 토론토의 아킬레스건이라면 5선발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트리플링이 류현진 선수의 공백을 잘 메우면서 최근 다저스에서 영입한 화이트에게 스트리플링의 역할을 기대해 봤는데 아직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26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토론토가 과연 투수 로테이션을 어떻게 돌릴지 그게 궁금합니다. 템파와의 더블헤더 문제도 있고 말이죠. 이제 곧 네이피어슨도 돌아온다 하니까 그나마 팀의 전력은 강해질 듯해서 좀 안심은 되네요. 와일드카드 순위를 보면 토론토가 현재는 클리블랜드와 붙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 나쁘지 않다고 봐요. 클리블랜드가 토론토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템파베이와 시애틀 역시 토론토가 쉽게 볼 팀들이 전혀 아닌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고 말이죠. 만약에 토론토가 클리블랜드를 넘어선다면 다음 상대가 양키스라 한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양키스를 상대로 한 시즌 성적은 현재까지 10승 6패밖에 안 되지만 양키스가 부상자들이 늘어나면서 과연 포스트 시즌에서 제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양키스의 오늘 템파베이를 상대로 한 선발 라인업인데 카이너 팔레퍼가 4번인 게 보이시죠? 양키스도 걱정이네요. 아무튼 확률은 확률이고 우선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열심히 해야겠죠. 팀 순위도 확률하고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2023 시즌부터 바뀌는 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치 타이머에 관해서인데요.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투수가 15초 내에 투구를 해야 하고 주자가 있다면 20초 내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타자는 한 타석에서 한 번의 타임아웃만 허용되고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리그는 2021-2022 시즌에 9이닝 경기당 평균 26분을 줄였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경기 시간이 약 2시간 반 정도 걸리겠네요. 참고로 타이머 없이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는 경기당 평균 3시간 4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베이스 크기가 커지는데요. 현재 15인치의 정사각형에서 18인치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10부트의 제한에 대한 건데요. 투수가 홈으로 공을 던질 때까지 2루를 기준으로 양쪽에 각각 2명의 내야수가 위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투수가 투구를 할 때 4명의 내야수의 양발을 내야 안에 두어야 하고요. 하지만 이 규정이 있어도 10부트는 계속될 것입니다. 3루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현재와 별로 다르게 보이지 않잖아요. 단지 내야수가 외야 쪽에 서 있는 모습은 없어지겠지만요.